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배부른 억울함이라는 제목인데요. 예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설교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계시죠?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제가 그런 케이스죠. 저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의 돈을 전부 다 사기로 날렸습니다. 참 억울한 심정이죠.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깨진 가정.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해서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까지 줘야 되는 그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비통한 심정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자녀 일탈 및 자살, 학폭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그 외 무수히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뒤에 보여드릴 영상인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따로 제가 그 밑에 그 저작권자 유튜브 영상에 달아드릴 건데, 오늘 영화 재심 그리고 영화 소원 그 두 가지 영화를 보여드릴 겁니다. 15살의 나이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을 넘게 복역을 하고 나와서는 구상금 1억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억울하게 그 일들, 그리고 조두순 사건 알죠? 출소했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출소를 했는데 조두순 때문에 하나의 인생과 가정이 파괴된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걸 지금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들이 그들에 비하면 크지만,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 재심인데요. 실화입니다. 이걸 어떻게... 잠깐만. 이 영상은 자취방 남자라는 분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제가 이분 거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제 캡처에 부디 저작권이 제 게 아니고 이분 거라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야 누구냐? 너 진짜 싸돌아는 겨? 가고 있어. 빨리 들어와. 끊어. 예? 가. 뭔가 너 오토바이 타냐? 왠지 불량해 보이는 10대 소년 현우.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남자를 피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죠. 야! 그리고 모여드는 경찰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현우는 자신이 본 것들을 상세히 말하고 있었죠. 아야, 저거 다방 꼬마 아니냐? 맞네. 저 양아치 새끼. 저 새끼 여기서 뭐하지? 다가오는 형사들. 백철기 형사는 무언가를 발견하죠. 저기 뭐... 이게 뭐냐? 억울한 누명.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검사죄 구형하세요. 최근 늘고 있는 약촌의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겠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우에게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 아니잖아, 엄마. 엄마, 나 아니잖아. 나 아니잖아, 엄마. 야, 개새끼. 나내 새끼 무슨.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고 한신건설 쪽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고 적으셨나요? 네. 복도에도 계시고 건물 입구에도 계시고 하여튼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원고가 무려 10,000명이니까요. 10,000명의 고소인과 함께한 재판에서 끝끝내 패하게 된 변호사 이준용. 그는 연수원 동기이자 최고의 로펌인 테미스의 변호사 창안을 만나죠. 오! 좋아 보이네? 새로 했네? 이야, 신에 샀네? 응? 나. 친구와 달리 돈도 백도 없이 빚만 쌓여가는 벼랑 끝에 준영은 친구 창안에게 부탁을 하죠. 창환아, 나 니네 회사에서 일 좀 하면 안 되냐? 내 진짜 내 돈 되는 건 내가 진짜 싹 다 긁고 올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고. 대표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철아, 내 진짜 친구로서 내 마지막 부탁이다. 어? 내가 진짜 내 열심히 할게. 어? 다음날 테미스의 대표 구피로는 창안의 소개로 준영을 만나죠. 이준영 씨라고 했나? 예, 대표님. 자네한테 맡길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케이. 과연 어떤 사건일까? 여기요. 무료 법률 상담이라니. 좀만 웃으세요. 에? 이거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갈 사진인데. 갑시다. 시간 다 됐다. 저 한 분 더 계세요. 한 달 전에 예약하신 분이요. 구피로의 비서를 따라 준영은 어딘가로 향하죠. 진짜 그분 사연이 참 정식으로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도 맡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현우가 감옥에 간 뒤 현우 엄마는 억울함에 눈이 멀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의 보험금 4천만 원을 현우의 엄마 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었죠. 계세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이 멀었을까요? 이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함 때문에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억울함을 겪어보셨나요? 계십니까? 그리고 나타나는 사건의 당사자. 네,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상금 소송 때문에 왔는데요. 시벌.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지금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꺼지라고! 아, 누구 왔어?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변호사님. 저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이준영 변호사님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법률 상담 요청하셨죠? 예.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한대? 야, 이 쓰잘데기가 세면발 같은 놈아. 뭐라도 해봐야지 않겠냐? 그러고 다음부터 또 쏘고 싶은 거야? 또! 상황을 보아하니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았죠. 그대로 돌아가려는 준영.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는 게 어때요? 아니, 못 봤어요? 저 완전 또라이구만. 뭔 얘기를 해?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회사 이미지인데.
내일 보고를 뭐라고 드려야 되나. 생각보다 현우의 마음을 열기는 쉬웠고 준영은 14년 전의 진실을 듣게 되었죠. 뭐야? 누가 씨발! 사건이 일어난 날 칼을 발견한 형사 백철기는 용의자랑 마주친 현우를 신문했고 그것이 아니고 워낙에 순식간으로 지나가 버려갖고. 너 지금 구라치는 거지? 어째 기억이 좀 나냐? 전혀 아닌데요. 요 새끼 봐라요. 꼭 요 몸에 낙서한 새끼들이 사람을 잡는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아들어? 그저 불량한 다방 알바였던 현우. 철기는 그 편견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 새끼하고 택시기사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막 끼어들기를 하다가 열이 받은 게 막상 욕을 해댄 거지. 근데 저 새끼가 갑자기 스쿠터로 택시를 가로막더니 안장에서 칼을 꺼낸 거지. 잠깐, 뭔 소리대요? 이거 알지, 내가 아냐, 새끼야. 다음에 느닷없이 택시 뒷자리에 올라타더니 요놈으로 택시기사 등, 허리, 목을 사정없이 쑤셔본 거야. 등, 허리, 목을 사정. 이 개새끼가. 찾았습니다. 요거 다방 주방에 있더라고요. 그 택시기사 상처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요. 맞지? 결정적 증거.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었죠. 준영은 니네 대표 매스컴 좋아하잖아. 정의의 변호사, 이 누명 쓴 살인 논문과다. 어때? 어떻게 구해? 무슨 방법으로? 구상금 청구가 불법도 아니고 재판 끝난 지 10년도 넘었는데. 10년도 넘은 일을 물을 수 있을까? 조현우 씨는 살인죄로 10년 만기 목욕하고 2010년 출소했습니다. 3년 뒤인 몇 개월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4천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조현우 씨에게 청구했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현재 1억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재기불능 상태에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 사건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법의 정인이 뭐니 심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돈이 되니까요. 어떻게? 만약 이 사건을 맡아서 테미스가 해결한다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뭘로 파고들 겁니까?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술렁이는 이사회. 준영의 끊임없는 설득에 피로는 TBS는 이 사건 오케이 맞도록 하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며 청춘을 빼앗긴 최 씨는 출소 후에도 1억 4천에 달하는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한 형사의 악의적인 범인 만들기 때문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영화 재심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그 당시의 강압수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게 되었는가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화 속의 준영은 실제 재심을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 유퀴즈 등에 출연해 여전히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왔죠. 또한 비밀의 숲에서 비호할 수 없는 검찰 측 김사연으로 열연하고 있는 김영재 배우님도 출연하니 깨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와차와 함께하는 자취방 남자의 무비 코멘트. 억울하고 또 억울한 그때 그 이야기. 영화 재심이었습니다. 본 영화는 와차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자, 이분 거는 제가 아니고 자취방 남자 무비 코멘트라는 분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저작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요? 15살의 나이에 살인을 목격한 사람인데 목격자 진술 중에 범인으로 등갑돼서 10년을 넘게 복역하고 나와서는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1억 7천은 170억이나 마찬가지겠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억울함에 눈이 멀어버리고 이런 사건들 뿐만이 아니죠. 길 가다가 부딪혔다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등산로에서 묻지마 폭행해서 노인이 사망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여대생이 숨지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이었다면 그분들의 가족이었다면 그런 정점에 있는 실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소원. 잠깐 보겠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소원이. 소원이는 여느 학생들과 다름없이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문방구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엄마의 국수 한 입, 그리고 머리 묶을 줄 모르는 아빠에게 투덜거림도 할 수 있는 귀여운 아이였죠. 이쁘게 묶어줄게. 머리를 묶다 늦은 소원이는 학교로 빨리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때 소원이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아저씨 우산 좀 씌워줄래? 이제 학교에 늦어서. 그 남자는 소원이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지금 애가 크게 다쳐가지고 창원 제일병원으로 이송 중이거든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부모님의 가슴을 찢는 소원이의 중상. 그렇게 소원이는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장 끝을 배 밖으로 빼는 겁니다. 아마 평생 인공항문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다행인지 지문 불행인지 개조결과 나왔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겼고 찾았습니까? 잡았습니까? 이에 아버지는 전과자 중에서 경찰서로 일치하는 향하게 사람을 됩니다. 찾았고 소재 파악도 마쳤다고 합니다. 아, 이수경! 그 아버지는 여기까지 모시고 뭐야노?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애꿎은 법의 질서는 가정을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아요. 영장 없이는 못 잡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뭐 CCTV라든지 뭐 DNA 같은 건데. 정확한 영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피해자 소원이의 진술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라고. 조사가 아니고 진술이다. 조사고 진술이고. 이 새끼다. 해바라기 센터라고. 그리고 경찰의 도움으로 전문 상담가가 나서 소원이의 진술을 진행하게 되죠. 아가, 네 말할 수 있겠나? 학교 가는 길에 나쁜 아저씨를 만나가 막 큰일 날 뻔했지, 우리 소원이. 그 나쁜 아저씨 아줌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나? 전문가의 도움과 소원이의 용기로 전과자 대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소원이는 빗속에서 만난 그 남자를 지목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래 찾으러 왔는데. 범인은 잡혔지만 소원이의 가족은 병원까지 찾아온 기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이윽고 대중에게 공공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사회의 관심은 소원이 가족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배변 주머니가 터진 소은이의 아버지는 딸의 속옷을 갈아입혀주려 하지만 소은이는 아빠에게조차 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발과 조끼에서 그리고 진행되는 첫 번째 공판에서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가해자는 모든 것을 보르세로 읽어나게 됩니다. 제게 맞는데요. 며칠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다행히도 씩씩한 소원이 다시 학교에 가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이의 친구들도 소원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소원이를 위해 편지를 남깁니다. 마음에 걸리고. 시간이 흘러 소원이의 퇴원길. 하지만 지나가던 길에 소원이는 끔찍한 기억이 있는 그곳을 보게 되고 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소원이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가게 앞에 편지들을 보게 된 소원이. 그리고 소원이의 옆에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씩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리기만 했던 딸은 이제 아빠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경찰과 만난 아버지는 법원에서의 증거 불충분과 심신미약으로 상상하기도 싫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길면 15년, 짧으면 8, 9년 만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사과라도 받기 위해 가해자를 찾아간 아버지는 그게 기억이 없거든. 악마보다 더한 모습의 가해자를 다 기억나지? 보게 됩니다. 내 딸 알지? 반말하지 마세요. 되바라진 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아빠를 닮았네. 그렇게 직접 법원으로 나온 소원이. 어른들도 낯선 법원에서 소원이는 다시 한번 가해자를 지목하게 됩니다. 나 거기 간 적이 악마의 탈을 쓴 가해자는 자신은 기억나지도 않고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변호사는 알코올 중독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증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고. 피고인 최종술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징역 12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자이고 누군가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수의 정치를, 또 어떤 사람은 진보의 정치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명 한 명 다른 인생을 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른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어른이죠.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법을 강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고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죠. 다시는 소원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프리뷰였습니다. 예. 이런 소원이는 평생 사람다운 삶을 살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 부모를
그 소원이를 보는 부모들, 지인들, 그런데 조두수는 출소를 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억울함에 비해서 우리 주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우리의 억울함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글쎄요,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마루타 실험을 당했던 사람들, 강일출 할머니가 보셨던 태워지는 처녀들, 위안부들, 1200만 약살당했던 남경대 학살,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봤듯이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았던 세월호 학생들, 로마 가톨릭이 죽였던 6,800만 명의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당한 억울함보다 큰 억울함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억울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들이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몇십 배 뛰어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도 억울함은 당하지 않도록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시켜주신 것에 감사하면 안 될까요? 그들에 비한다면 영화 재심의 주인공 15살의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고 1억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답답함에 처한, 그리고 소원이 나영이 사건인데요. 일제시대 때 학살당한 사람들이나 위안부들이나 지금 우리가 겪는 억울함은 과연 어느 정도나 그들의 억울함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억울하다 호소하는 우리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배부른 소리는 아닐까요? 조금만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멈춥시다. 불평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아픔을 멈추고, 언제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 탓하며 억울해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영화 재심을 보시고 영화 소원을 꼭 보셔서 오히려 그분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들이 우리보다 더 억울함을 당하고 실제 당했던 그분들에 비하면 사실 명함도 내밀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억울함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설치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며 지금 나의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